죽음 이후에도 운명은 끝나지 않았다. 한 소년의 재탄생 그리고 거대한 대륙에서 펼쳐지는 장대한 여정. 오늘 소개할 소설은 주홍지 작가님의 망왕기라는 선연물입니다. 총 1313화 완결난 소설이고 저는 완결까지 읽었습니다. 선엽소설의 주인공들은 저마다 독특한 출발선을 가지기에 이제는 새로운 선엽소설을 읽을 때마다 과연 이번 주인공은 어떤 기원을 가지고 등장할지 궁금해하며 기대하게 됩니다. 학사신공의 한립은 신비한 병을, 선역의 한재는 돌구슬을, 일검독존의 여편은 반지를 얻으며 각자 하나씩 특별한 버프를 받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망왕기의 주인공 기영은 관상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관상법을 수련하면 영혼이 점점 강해지고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 기영은 쌍검을 자유자재로 다루게 되며 한 손으로는 공격을, 다른 한 손으로는 방어를 자연스럽게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초반 전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병약했던 청년 기영은 병으로 생을 마감하고 저승에서 눈을 뜹니다. 수많은 혼령들 사이에서 황천길을 걷던 중 그를 지켜보던 거대한 소머리 기병이 나타나 기영을 불러냅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저승의 서재였고 그곳에는 생사부를 잇고 있던 최부군이 있었습니다. 최부군은 기영의 전생을 되짚고 그가 병으로 죽기 전 마지막에 많은 아이들을 도운 업적 덕분에 천인계로 환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때 기영은 서재의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발견하고 자신도 모르게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림 속에는 두 날개를 지닌 여인이 있었는데 바람에 흩날리는 깃털과 깊은 미소는 사찰의 불상보다 더한 경외심을 자아냈고 기영은 그 신비한 분위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림 속의 여인은 3계 최고의 권능을 가진 여왕제 여화. 최부군은 자신이 존경하는 여화와 기영이 인연이 있다면서 그림 여화도를 통해 관상법을 전수해줍니다. 최부군과의 만남 후 기영은 환생의 절차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환생의 과정에서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저승을 침입한 정체불명의 검은 용들이 육도 윤회를 붕괴시키고 기영은 혼란 속에서 가까운 인간계로 도망쳐 환생하게 됩니다. 원래 천인계로 가야 될 기영은 수많은 인간계 중에 한 곳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눈을 뜬 세계는 야만과 요수들과의 생존이 뒤엉킨 거대한 대륙. 기영은 야만의 세계로 환생하여 기시서부라는 강대한 부족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기일천은 기시서부 최고의 강자이며 어머니 위지설은 강한 혈통을 가진 여성입니다. 기영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숙부가 하얀게, 큰아버지가 거대한 뱀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기씨 서부의 족장인 조부는 기영을 차기 부주로 삼겠다고 선포하지만 다른 장로들, 특히 붉은 뱀을 귀에 건 기열은 이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기열은 기영의 자질이 보통이라며 차기 부주 자격의 의문을 제기하고 기일천에게 금검을 쟁취해야만 부주로 인정하겠다고 말합니다. 기일천은 이 도전에 응하며 아들의 강함이 증명되지 않는 한 부주 자리를 탐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어른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도 아기 상태인 기영은 관상법을 떠올리며 수련에 돌입하고 1000개의 원기를 끌어들여 몸을 정화시키며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기씨 서부의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난 기영은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전생에서는 병약했던 그가 이번 생에서는 건강하게 태어났으며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양치를 위해 소금을 사용하는 일상부터 귀한 질그릇으로 세수를 하는 장면까지 그의 생활은 부족민들과는 확연히 다른 귀족의 삶입니다. 기영은 아침 식사로 요수의 고기를 먹으며 신체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나갑니다. 호위 병력인 척가비의 보호를 받으며 연무장으로 향하고 무전에서 수많은 또래들과 함께 수련에 임합니다. 하인들이 들고 온 서책을 읽으며 관상법과 톡서를 병행하며 영혼과 정신력을 수련하고 기씨 서부와 대하왕조의 역사 신선이 되는 길에 대해 학습해 나갑니다. 기영은 저녁 식사 후 부모에게 정중히 수선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아버지 기일천은 그에게 신선의 7대 경지 후천, 선천, 자부, 만상, 원신, 지선, 산성까지 이어지는 수선의 어려움을 조목조목 설명해줍니다. 기영은 아버지가 보여준 초본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가장 뛰어난 수련법이라 불리는 정명구천도를 선택합니다. 이 수련법은 자부경지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며 다른 연체법보다 훨씬 높은 잠재력을 지녔으나 수련 난이도 또한 극도로 높습니다. 기영이 바로 입문 수련을 시작하자 한 손에는 태음성의 문양이, 다른 손에는 태양성의 금호가 떠오르며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아우르는 기운이 몸에 새겨집니다. 이는 신마 연체법의 입문 단계 중 최고의 결과로 기영이 태어나고 관상법으로 몸을 정화시켜 얻은 자질이 전설급임을 의미합니다. 기일천과 위지설은 아들의 천부적인 재능에 감격합니다. 이후 기영은 활을 배우기 위해 궁수몽어를 스승으로 맡고 검술과 보법을 병행해 수련합니다. 특히 풍영보라는 기씨 최고의 보법은 수천 번의 실패를 견디며 천인아비를 향해 나아가는 극한의 수련이었습니다. 보법 훈련을 마친 후 아버지에게 검술 수련의 전 단계인 권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소환한 괴뢰 인형을 상대로 실제 공격과 수비 훈련을 시작하고 1000만 번 이상 반복해야만 진정한 권법을 익힐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기영은 권법과 함께 검술의 경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권법 역시 기초, 인검합일, 천인합일의 3단계 경지로 나뉘며 보법보다 10배 이상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기영은 드디어 10살이 됩니다. 아버지의 허락 아래 기영은 구화전사 9명과의 모의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는 검술만을 사용하며 강력한 전사들의 공격을 보법으로 피하고 정교한 검술로 대응합니다. 격전 중 기영은 갑작스럽게 몸과 검이 하나가 되는 느낌, 즉 인검합일의 경지에 진입하게 됩니다. 결국 구화 전사들을 모두 쓰러뜨리며 기영은 10살의 나이에 인검합의를 달성하고 전사들은 그의 성취를 축하합니다.
이로써 기씨 서부 내에서도 공인된 실력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기영은 아버지 기일천으로부터 기씨 가문의 5대 최고 권법을 전수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방어를 극대화한 적수경과 강력한 공격성을 가진 내화검잔편을 선택합니다. 이는 기영이 쌍검을 사용하는 능력을 가졌고 태음성과 태양성 무늬를 동시에 지닌 특수한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선택 이후 기일천은 생사의 실전 수련을 지시하고 기영은 목숨을 걸고 요수와의 전투에 돌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기영은 처음으로 생사의 전투가 벌어지는 용성에 입장하게 됩니다. 신수혈통을 지닌 소월 늑대와의 전투에서 기영은 빠른 속도와 날카로운 검술로 점점 압박해 들어갑니다. 늑대의 날렵한 움직임을 상대하기 위해 그는 풍영보를 기반으로 공방을 주고받으며 결국 두 개의 검을 교차시켜 늑대의 심장을 찔러 넣습니다. 그 전투에서 적수경과 내화검잔편이라는 기씨의 비기를 혼용하여 방어와 공격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냅니다. 그 모습은 아버지 기일천조차 경탄할 만큼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관람하던 기일천은 기영의 실력을 인정하고 이후 3일마다 요수와의 실전 수련을 명합니다. 기영은 요수와 반복된 전투를 통해 더욱 숙련된 권법과 평정심을 얻게 됩니다. 그는 신마연체의 강한 회복력을 활용하여 부상을 극복하고 전투를 이어가며 생존을 위한 철저한 마인드와 판단력을 강화합니다. 한편 기씨 서부의 몽원은 또다시 기영을 위한 수련 상대로 강력한 뱀 요수를 포획합니다. 대욕의 익사는 자신의 아들 적황이 인간을 잡아먹다 기씨 부족에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익사는 금도 부족을 습격해 몰살시키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서부성으로 향합니다. 서부성의 용성에서 기영은 신마의 혈통을 가진 붉은 뱀 요괴와 전투를 벌입니다. 검술과 적수경의 절묘한 운용으로 뱀 요괴를 압도한 기영은 결국 적황의 심장을 꿰뚫고 쓰러뜨립니다. 이때 하늘에서 아들의 죽음을 감지한 익사가 분노에 휩싸여 용성을 급습합니다. 기영은 도망치려 하지만 늦었고 날개뱀으로 변한 익사의 공격에 왼팔이 잘리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보법은 마침내 천인아빌의 경지에 이르며 마치 바람처럼 익사의 공격을 피해가게 됩니다. 이때 기일천이 청염조를 타고 등장해 익사의 꼬리를 베어내며 전장을 뒤흔듭니다. 기씨 서부성의 선천경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익사는 패배를 직감하고 익사호로 도주합니다. 용성은 폐허가 되었고 기영은 잘려나간 팔을 다시 찾아 봉합하며 살아남습니다. 어머니 위지설과의 재회 후 모두가 기영의 생존에 놀라며 익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기영은 다시 훈련에 몰두하며 천인아빌 경지에 도달한 자신의 보법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기영은 아버지에게 서부성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기일천은 이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금검대전의 금검을 획득하라 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검대전의 무대. 기영은 시험 없이 8강에 진입하며 주목을 받지만 이는 곧 다른 소년들의 질투와 적개심을 부릅니다. 하지만 기일천이 기영을 상대로 1대7로 싸우라고 말하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기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위 공격이 시작되자 그는 천인아빌의 보법으로 칼날을 피하고 장검으로 채찍처럼 적을 밀어냅니다. 검은 그림자처럼 무대를 누비며 7명 중 5명을 단숨에 쓰러뜨립니다. 이 10살 소년의 실력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곡도소년과의 정면 대결에서도 기영은 그의 검을 피하고 받아내며 승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대결 상대로 비라는 소년이 남았습니다. 빛 또한 인검아빌의 경지에 도달한 강자였지만 기영은 익사와의 실전을 통해 검법마저 천인아빌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검이 물결처럼 흐르고 순간 몸과 검이 하나가 되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일격이 비의 어깨를 내려칩니다. 비는 그대로 무너지고 연무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금검대전의 최종 승자가 된 기영은 부주의 후계자로 확정되고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성대한 잔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기일천은 만리무종 부적을 기영에게 주고 기영은 수천리 안에서 아버지를 즉시 소환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갖추게 됩니다. 부모의 배웅 속에서 기영은 시녀인 추엽, 길안내를 맡은 마고와 함께 드디어 서부성을 떠나 대지를 향한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기영은 대요괴가 잠복한 위험 지역부터 탐험하기로 결심하며 여정의 최종 목표는 도망친 익사를 쓰러뜨리는 것이라 다짐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한 줄거리 내용에서는 주인공이 승승장구하는 먼치킨이지만 앞으로의 여정에서는 꽤 험난하고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관상법을 익혀 환생하고 여러 기연을 마주하게 되는 소년. 검을 들고 자신만의 정의로 대지를 향해 나아가는 기영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서사의 중심에선 기영은 앞으로 어떤 전설을 써내려갈지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